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겨울철에 만든 거액을 들인 스마트팜을 해체하고 리모델링해서 봄, 여름, 가을에 활용 가능한 가정용 텃밭을 만들까 합니다. 잡초로부터 해방되는 그날까지 나의 도전은 계속됩니다. 앞선 영상에서 몇 개월간 노력으로 처음으로 만들어 본 스마트팜에서 상치와 청경채를 재배했습니다. 지난 겨울 1월달에 씨앗을 발화시키고 약 2개월 반 정도 되니 어느 정도 채취가 가능할 정도로 성장을 했습니다. 해가 진 저녁 시간인데 집사람이 직접 나와서 충분히 자란 청경채와 적상치를 보고서 마냥 즐거워해주고 직접 적상치 잎사귀를 따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은 아마도 직접 재배한 적상치를 직접 맛을 볼 시간인 듯하네요. 나름 몇 개월 동안 고생한 생각이 들어서 스스로 감격스럽습니다. 재배한 적상치가 넘할 정도로 싱싱하고 부드럽습니다. 이렇게 고기 한 점, 된장과 고추를 넣어서 한 입 넣어봅니다. 잔치 같은 분위기는 아니지만 로컬 푸드로서 직접 키운 것을 맛을 본다는 것이 새로운 경험을 주는 것 같네요. 지난 10월부터 준비해서 약 4개월 많은 제작 기간과 중간중간 오류들을 해결하면서 결국 성공시킨 감동을 받네요. 무엇보다 집사람이 이런 분위기를 잘 받아주어서 상치의 맛보다도 허탈감이 아닌 무언가 내 소질에 대한 가능성이 있는 것 같은 자신감 갖게 해주는 그런 기분과 느낌이 더할 것 없이 좋습니다. 이번 몇 개월 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소형 스마트팜을 운전하면서 얻은 결론입니다. 간단한 아두이노를 활용해서 소형 스마트팜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온도 조절만 잘 되도록 구성하면 일반적인 작물 재배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서운 것은 비싸다는 겁니다. 겨울철 히팅을 위해서 난방비에 들어가는 전기료가 엄청나게 비쌉니다. 지난달 전기료 때문에 7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보통은 만원 전후만 지출한 것과 비교해보면 약 7배 차이 나네요. 결론은 이런 환경에서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다른 전략이 필요합니다. 비용을 확 줄여줄 비장의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몽창 해체하기로 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보고 다시 만들 겁니다. 이제 다른 형태의 팜들의 조건을 나열해봤습니다. 아직도 많이 단순합니다. 무조건 서서 작업이 가능해야 하고 공기 가열식이 아닌 난방을 통해 비용을 절대적으로 낮출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지금 생각하면 단열을 좋게 하고 지열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 같네요. 또한 곤충과 병충해가 내가 힘들게 재배한 것들의 50% 지분을 가져갑니다. 그 지분을 나누지 않을 방법도 함께 고민해야겠습니다. 그래서 겨울 내 만들었던 1호기 틀을 모두 해체했습니다. 깔끔히 다시 비용을 저감할 방법을 다시 찾아보려고 합니다. 일단 여름이 한참일 때까지 쉬었다가 8월 초에 씨 감자를 심었습니다.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 벌써 줄기와 잎사귀가 막 올라옵니다. 사이사이에 알 수 없는 것들도 함께 발화를 해서 새싹이 올라오네요. 수박 비슷한 것도 있고 씨 감자 사이에 수박 씨앗이 정말 숨어 있었나 봅니다. 여름에 먹은 수박 씨가 숨어 들어가서 자랐네요. 지금은 8월 말입니다. 발화 후 약 한 달 정도 지났습니다. 꽤 많이 자랐지요. 잎도 줄기도 제법 모양을 갖추고 있네요. 이제 막 새 잎을 내는 것들도 있네요. 내뿐이네요.
9월 초순입니다만 일주일 동안 너무 많이 못 자랐어요. 올해 가을 장마로 연일 비가 내리니 하는 일 없이 그냥 먹고 자라기만 했나 봅니다. 자기 몸통 줄기가 무거워서 옆으로 휘어청 눕혀져 있습니다. 난 처음 보는 모습인데 이런 것이 웃자람이라고 하네요. 오늘은 9월 17일로 발화 후 약 한 달하고 20일 정도 지났습니다. 보는 바와 같이 너무 많이 자랐지요. 감자꽃도 피었습니다. 난생 처음 보는 꽃인데 집사람은 이쁜 꽃 모양이라고 하네요. 인터넷을 보니 튼실한 감자를 원한다면 꽃잎을 잘라야 한다네요. 좀 이따가 다듬어 줘야겠습니다. 시골에서는 추석이 다가오면 밤에 서서히 추워집니다. 보일러를 틀어야 하는 날이 다가오고 있다고 보면 되지요. 식물들도 겨울을 준비하기 위해 서서히 따스한 보금자리를 준비해야겠지요. 그래서 간이 비닐하우스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전선 케이블 보호 튜브를 적당히 잘라서 반원틀을 만들고 그것들을 PVC 파이프로 연결해 봅니다. 아주 튼실하지는 않지만 손으로 들어올릴 수 있을 정도로 가벼우면서 어느 정도 온실 보호 기능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주 쉬운 방법인데 올 겨울 어느 정도 효과를 볼지 시험을 해볼 생각입니다. 추석 기간 중에 집사람과 비닐을 잘라서 전체적으로 씌워봤습니다. 적당한 하우스 모양은 나오네요. 기본 나무틀 뒤에는 경첩도 연결하고 앞에는 손으로 들어 올릴 수 있도록 손잡이도 만들었습니다. 나무틀 양쪽에 지지대도 설치해서 더운 낮 시간에는 환기를 위해 개방해 두기로 했습니다. 솔직히 지금 비닐 하우스를 작동시킬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랬다간 모든 감자들이 뜨거운 열기에 고열로 타 죽을 겁니다. 올해 초겨울에 만난 감자를 위해서 처음 도전을 해봅니다. 가을 감자는 11월에 수확을 한다고 하네요. 이곳에 심어둔 시감자 5개보다는 많이 나와야겠지요. 당연히 그 때를 기대해봅니다. 이젠 다른 형태의 밭을 만들어 볼까 합니다. 사이즈가 꽤 큰 배관 2m를 잘라서 전체 원통의 3분의 2만 잘라내고 흙을 담을 구조를 만듭니다. 당연히 사람이 서서 밭을 볼 생각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각 파이프를 활용해서 지지대도 만들어야 합니다. 그 지지대 위에 배관 3개를 올려놓고서 그 안에 흙을 넣어둡니다. 그러면 아주 편리한 밭 한 그룹이 생깁니다. 아주 쉬운 방법이죠. 특히 비용면에서 작년 겨울에 나무로 만들었던 것보다 아주 단순하면서도 저렴하게 모든 기능을 갖추는 형태입니다. 많은 분들께 추천해드리고 싶군요. 깊은 뿌리 식물까지는 키우기는 그렇지만 야채 등 잎채소는 충분히 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이 올 여름에 각 파이프와 플라스틱 배관을 활용해서 직접 만든 밭입니다. 우리 집 텃밭 공간이 그리 많지 않아서 유휴 공간을 많이 활용할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파이프 내부에는 상토를 넣어서 갖가지 종류의 씨앗을 심어 잘 자라는지 키워보려고 합니다. 여러 종류의 씨앗을 발화시켜 놓았습니다. 열무도 있고 부치도 있고 상치 씨앗도 뿌려 두었는데 그 중에서도 열무가 무척이나 빠르게 자라네요. 부치도 잘 자라고 있고요. 그 옆에 깻잎도 있고요. 상치는 아직 보이질 않습니다. 날씨 조건이 아직 아닌가 봅니다. 좀 기다려 봐야죠. 이번제 제작한 텃밭 형태는 적당한 높이이기도 하고 주변에 흙이 없어서 번잡한 잡초도 없고 집 주변을 왔다 갔다 하면서 관리하는데 무척 편합니다. 텃밭을 만들고 씨앗을 뿌려 놓은 지 약 한 달 정도 지났습니다. 무척이나 잘 자라고 있네요. 열무는 너무 자라서 이미 재배했고 오래 걸릴 것 같았던 상치도 청년기를 맞이하네요.
부치와 깻잎은 거침없이 모든 씨앗에서 발아해서 잘 자라고 있어서 집 뒤뜰에서 자주 먹는 야채를 키우면 딱 완성 맞춤이네요. 한 가지 흠은 곤충들과 벌레들이 심심할 때면 찾아와 사람이 아직 먹지도 않은 어리고 맛난 잎사귀들을 이미 겁나게 맛나게 먹고 있다는 겁니다. 천연제 초제로 목초액을 간간히 뿌려주고 있지만 그리 확실한 해결책은 아닌가 봅니다. 그래서 급조했습니다. 방충망을 PVC 파이프와 연결해서 탈부착이 가능한 방충망을 만들었습니다. 대충 작물 위로 올려놓았습니다. 지겨운 곤충들이 쉽게 다가와 알을 낳지는 않겠지요. 그리고 메뚜기나 여치 같은 것들도 와서 연약한 잎사귀를 그만 먹었으면 합니다. 완벽한 설치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기대해봅니다. 앞선 텃밭의 모양이 실용성 면에선 집 주변에 놓고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미관이 좀 그렇지요. 아무래도 플라스틱 배관을 절단한지라 보기에는 그리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기에 좋은 그런 구조로 다시 제작했습니다. 각 파이프로 기본 하중을 받치고 높이를 가지면서 배관을 절단한 형태로 흙을 담는 방식은 그대로 유지하지만 외관을 방부목으로 감싸는 형태로 바꾸었습니다. 전체적인 외형이 나무 목재로 표현되기 때문에 보는 느낌이 고급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품성이 적어도 3배 이상 가치를 높여주는 것 같네요. 모두 제작을 완료하고 나니 모두가 보기에 아주 좋습니다. 고급스럽다는 생각도 드네요. 계절이 가을철이어서 비트 씨앗도 발아시켜서 심고 별도로 씨앗도 함께 뿌려 놓았습니다. 그리고 열무도 심어 놓았습니다. 참으로 열무는 이곳저곳 가리지 않고 너무너무 잘 자랍니다. 집사람을 포함해서 가족들이 모두 좋아하니 기분이 업되네요. 또 하나의 텃밭이 생겨서 나의 꿈인 우리 집 로컬 푸드가 점점 더 가능해질 듯 합니다. 지난번 텃밭 길이는 2m인 반면 이번 텃밭 길이는 약 4m입니다. 상당한 길이이고 그리 부족하지 않은 채소류들을 키우기에는 아주 딱입니다. 집 옆에 있는 공간에 놓고서 관리하면 언제든지 먼 곳까지 갈 필요 없이 그때 싱싱한 야채류를 재배해서 먹을 수 있으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주 멋진 나의 3번째 텃밭입니다. 텃밭이 생길 때마다 생각나는 대로 갖가지 종류의 채소들을 기르고 있습니다만 올 겨울을 지나고서는 종류별로 특화시켜서 작물을 재배할 예정입니다. 1년 내내 성장이 가능한 비밀의 텃밭을 만들기 위해서 다음 차례는 겨울철에도 재배 가능하도록 비닐하우스 형태, 내부 단열 및 열선 등을 활용할 방법, 겨울철 낮은 햇살을 보충할 LED 채광 방법 등을 좀 더 고민하려고 합니다. 우선은 개폐식 비닐하우스를 텃밭 1호기와 동일하게 만들었습니다. 기본적인 사각나무 틀과 경첩으로 텃밭 외관 나무와 연결하고 전선 보호 튜브와 PVC 파이프를 활용해서 하우스 틀을 제작해서 그 위에 비닐을 얹어서 외관 모양만 그럴싸하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군데군데 빈 틈들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 나중에 깔끔히 마감 처리해서 겨울에 충분히 보온이 유지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솔목 라이프였습니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